자, 여러분, 제가 이 휴대폰을 3시간 동안 냉동실에 유튜브를 켜둔 상태로 넣어두었거든요. 자,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온도가 영하 21도죠. 그런데 아직도 화면이 잘 나오고 배터리도 100%에서 84%로 약 16%만 소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실랭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휴대폰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휴대폰은 무려 밀스펙 인증까지 받은 엄청 튼튼하고 배터리도 오래 가는데 가격도 제 영상을 통해서 구매하면 약 13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휴대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닐을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뜯고 나서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다양한 구성품들이 들어있는데 가장 먼저 충전기 어댑터가 들어있네요. 이건 최대 45W까지 출력이 가능하고 PPS까지 지원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C2C 충전기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휴대폰에 걸 수 있는 가죽으로 된 손목 스트랩이 들어있고 가장 왼쪽에는 휴대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의 비닐을 뜯어서 조금 자세히 보면 일단 엄청 두껍죠? 왼쪽에는 주황색 버튼이 하나 있고 그 위에는 심카드와 마이크로 SD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 참고로 이 휴대폰은 물리적으로 듀얼심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SD 카드 대신 이 부분에 유심도 장착할 수 있어요. 이어서 설명을 하면 오른쪽에는 볼륨 버튼과 지문 인식이 가능한 전원 버튼이 있고 상단에는 LED가 2구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고무마개로 막힌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카메라와 LED 그리고 5W급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야, 근데 다시 봐도 엄청 두껍죠? 이게 그래서 그런지 엄청 튼튼합니다. 자, 아무튼 언박싱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 휴대폰의 특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게의 경우는 540g으로 휴대폰 치고는 조금 무겁긴 합니다. 그래도 밀스펙 인증에 배터리 용량이 15,000mAh인 것을 감안하면 나름 수산 목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화면 사이즈는 6.67인치의 IPS LCD HD 플러스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물방울 노치 이런 게 아니라 화면에는 깔끔하게 펀치홀로 카메라가 들어가서 시원시원하게 좋더라고요. 화면 밝기는 700니트입니다. 이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격이 10만원 초반대인 스마트폰인데 사실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보급형 휴대폰이잖아요. 그런데도 주사율이 무려 9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20Hz인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이 휴대폰을 써도 역체감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언박싱을 하면서 보셨겠지만 이게 세계 최초로 5W의 스피커가 들어갔습니다. 최대 데시벨은 138dB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보통 스마트폰의 경우는 2W에서 3W 정도의 소리가 출력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 큰 소리죠. 그래서 그런지 고음대는 조금 약한 느낌이지만 베이스나 이런 영역은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퀄라이저 설정 안 한 상태에서 스피커를 갤럭시와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각각 볼륨이 50%일 때 소리입니다. 먼저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그 다음은 오스칼 파일럿 1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최대 볼륨 100%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그 다음은 오스칼 파일럿 1입니다. 어때요? 이게 소리 하나는 엄청 크죠? 제가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 휴대폰은 업무용 또는 외부에서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극한의 환경에서 휴대폰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LED가 2개가 있고 뒤쪽에도 LED가 1개 있죠. 이게 밀스펙 인증을 받긴 했지만 거의 군용 스마트폰처럼 별의 별 기능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LED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상단에 있는 LED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밝기도 비교를 해드리면 이건 갤럭시 S23 울트라 LED, 이건 오스칼 파일럿 1의 후면 LED,
LED, 그리고 이건 오스칼 파일럿 1의 상단 LED입니다. 야, 이게 완전 손전등처럼 밝죠? 진짜 대박입니다. 어디 캠핑이나 수색을 할 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 용량이 진짜 대박입니다. 무려 15,000mA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갤럭시 S24 울트라의 배터리 용량이 5,000mAh인데 그거에 비하면 무려 3배 차이입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배터리 테스트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진짜 방전시킬 자신이 없어서 아까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냉동실에서 유튜브 3시간 테스트를 했을 때는 약 16%가 소모되었는데요. 이 업체에서 테스트한 영상을 보면 지금 시작할 때 92%죠. 상온에서 영상을 30분 동안 재생을 하고 배터리 소모된 것을 보면 1%만 소모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재생의 경우도 30분에 1% 정도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계산해보면 대략 영상은 50시간 이상 연속 시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설명하기로는 대기 모드에서는 무려 1704시간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려 71일입니다.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그냥 휴대폰을 사용 안 하면 배터리가 하나도 소모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배터리 용량은 깡패입니다. 맞다, 이게 충전기는 45W짜리였지만 충전의 경우는 최대 34W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15,000mAh면 그냥 보조 배터리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역충전도 가능합니다. 속도는 10W로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역충전도 가능해서 그냥 화면이 달린 보조 배터리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이 오스칼 파일럿 1이 저장 용량은 256GB, 램은 기본으로 6GB거든요. 참고로 저장 용량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통해서 최대 2T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삼성에서는 램 플러스라고 불리는 롬을 램으로 할당을 해서 사용하는 가상 메모리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그 기능도 있어서 2GB에 0.1GB 단위로 최대 12GB까지 가상 메모리 할당이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0.1GB 설정이 가능한 것은 진짜 좋네요. 자, 이제 램을 봤으니까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를 한번 볼까요? 이건 옥타코어의 미디어텍 헤일로 G81이 탑재되었습니다. 긱벤치 6도 한번 돌려봤는데요. 긱벤치 6 CPU 점수는 싱글코어 453점, 멀티코어 1469점이 나왔습니다. 긱벤치 6 CPU 점수는 페이스 디텍션이 안 되긴 했지만 516점이 나왔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긱벤치 AI도 돌려봤는데요. 249점, 250점, 321점으로 사실 안 돌린 게 거의 맞지 않나 하는 점수이긴 합니다. 그래도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진에서 물체를 지우는 AI 등 이게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건 갤럭시든 이 휴대폰이든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 AI라서 휴대폰 자체 AI 성능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는 최고점 160, 최저점 158로 점수가 매우 낮긴 하지만 재미있는 게 20회 돌렸음에도 배터리가 1%도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안정성의 경우도 98.8%로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건 점수가 워낙 낮아서 사실 이렇게 수치값만 보여드리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현실적으로 게임이 잘 돌아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민 게임인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도 한번 돌려봤는데요. 이게 진짜 10만원 초반 휴대폰이 맞나 싶었습니다. 버벅거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 완전 잘 돌아가고 심지어 이게 휴대폰이 두꺼워서 그런지 발열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쪽에서 설명하기로는 최고 온도가 42도라고 하는데 3인원 쿨링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3D 마크를 돌릴 때 내부 온도를 보면 30도에서 33도로 거의 온도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공간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도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카메라 성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카메라의 경우는 3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카메라의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 및 영상을 보여드리면 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었을 때는 이 정도의 이미지 퀄리티가 나오고 전면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을 때는 이러한 느낌입니다. 후면 카메라의 경우는 5000만 화소의 삼성 ISO 셀 JN1이 들어갔고 200만 화소의 뎁스 카메라도 들어갔습니다. 후면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했을 때는 이 정도. 이게 또 뎁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을 보기 위해서 물체를 근접해서 찍으면 bokeh가 잘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야간 모드가 있다고 하는데 야간에 사진을 찍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맞다, 그리고 이게 AI 지우개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에서 원하는 물체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가격에 좋은 카메라 성능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도 카메라가 작동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드로이드 14 기반의 도크워시 4.0이 탑재되었는데 그냥 안드로이드 14에서 조금 건든 수준이라 갤럭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점은 없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휴대폰의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휴대폰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하나로 약 19만 3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이런 걸 가져올 때 그냥 안 가져오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제가 추가 할인 쿠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40 추가 할인 쿠폰인데요. 그래서 하나로 약 58,00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14만원대나 13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쿠폰은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20일이 지나면 알리에서 행사를 진행해서 쿠폰 없이도 이 가격과 비슷하게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중국에서 출시한 밀스펙 휴대폰 오스칼 파일럿 1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단점은 있습니다. 휴대폰이 두껍죠? 그런데 배터리 용량이 15000mAh이고 밀스펙을 받은 휴대폰이고, 심지어 OS가 거의 구글 순종 OS랑 비슷해서 그런지 저가형 휴대폰임에도 불구하고 버벅거리거나 그런 거 없이 좋더라고요. 진짜 무게만 생각 안 하면 완전 가성비 러기드 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특수한 러기드 폰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겠죠? 뭐 배달을 하셔서 무게보다 높은 배터리 용량이 더 좋거나, 아니면 냉동 창고에서 사용할 PDA가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완전 가성비 러기드 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끝! 여러분, 이거 집에 두고 게임용이나 음악 감상용으로 써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스피커 출력도 좋고 게임하기에 배터리 용량도 좋고, 아무튼 전 만족입니다. 무게만 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게가 나름 또 들고 다니면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적응을 하는 동물에서 그런지. 아 맞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는 다른 채널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안녕. 이게 무게도 생각보다 적응이 잘 되고 나름 쓸만한 것 같아요. 버벅거리지도 않고. 러기드 폰이라 튼튼해.